맞아요. 이제 문제는 유학생발 감염입니다. 국내 상황 조금 잦아들고 있는데 유럽에서 들어오는 이 감염자들이 늘고 있어 방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관건은 이제부터는 유학생발 감염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특별 입국 절차가 상당히 잘 작동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신규 확진자 가운데서 거의 절반 이상이 그 해외 입국자로부터 확진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3월 22일 0시부터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입국 후 전원에 대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장기 체류 목적의 입국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정부 당국의 이제 목소리가 조금씩 다시 높아지고 있죠. 이현정 의원님. 네. 앞서 들었던 것처럼 정세균 총리는 분명히 특별 입국 절차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통계를 보니까 서울에서 일주일간 4명 중 1명꼴로 해외 감염세랍니다. 이게 좀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지역 감염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신천지 상황은 거의 다 종료가 된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요양병원 같은데 지금 이제 소규모 집단 감염이 있는 것이고 교회 같은 데 있는데 문제는 신규로 들어온 확진자들 가운데서 해외여행자라든지 그다음에 유학생이라든지 또 단기 연수생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확진자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지금 유럽은 각국이 지금 전체가 다 문제이지 않습니까? 예. 최근에 펜싱 그 국가대표 선수들 같은 경우는 헝가리 갔다가 그중에 3명이나 확진돼서 돌아왔어요. 자, 그런 상황을 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 공항에서 특별 입국 절차를 한다는데 사실 특별 입국 절차라는 게 보면 일단 열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를 하고 앱을 일단은 이 다운로드 받아서 본인이 한 2주 동안 거기서 열이 있는지 상황을 확인하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이 질환은요, 일단 무증상 감염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동안 우리가 모범국가로 이야기했던 대만이나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해외에 나갔던 유입되는 게 많아서 지금 베이징 같은 경우도 베이징 공항을 폐쇄하고 지금 해외에서 오는 것 같은 경우는 다른 공항으로 입국시켜서 거기서 격리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지금 격리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고 그냥 유증상자 같은 경우는 이제 확인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꾸 이런 분들이 나중에 확진자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자칫하면 지금 어떤 면에서 처음에 우리가 중국 쪽만 우려했지만 오히려 유럽 쪽이 더 지금 숫자가 많아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상황을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가? 문제는 지금 우리 정부는 일단 이게 특별 검역으로 다 전체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예.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 문제인지 이건 한번 다시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아니, 구정처장. 잠시만요. 그걸 여쭤볼게요. 내일 자정부터 정부 당국이 전원에 대해서 유럽발 입국자에 대해서 저런 진단검사 실시한다고 하는데 네. 이 조치도 너무 늦은 거 아닌지 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좀 먼저 했더라면 좋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탈리아에서 확진 환자가 폭증하고 있을 때 그때 먼저 유럽에서 입국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전수 이 진단 검사를 하겠다라고 했다라면 증상 없이 입국대를 통과한 분들을 이제 걸러낼 수 있었을 텐데 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유럽에서 오는 분들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이 진단 검사를 해서 증상 여부 또는 이 감염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은 뭐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감염 사례, 자국민이든 아니든 외국인이든 이게 늘고 있기 때문에요. 지난해 기준으로 현재 해외 대학에서 공부하는 유학생 수가 약 21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만약 대부분 귀국길에 오른다면 이들의 감염 여부는 앞으로 최대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버스랑 기차, 비행기 같은 것들이 다 취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귀국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제대로 된 케어를 받을 수 있을지 좀 못 믿어온 마음도 있었고 나가는 것도 자유가 없으니까 아프지가 않아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금 유럽 추세라면 최 교수님 앞으로 네. 유학생들 계속 국내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지금 외국 같은 경우에 특히 유럽은요 마스크를 잘 안 써요. 지금 유학생 한 명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국 거리에서는 아무도 마스크를 안 쓴다. 예. 유학 중인 대학도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해서 최대한 빨리 교육하려 한다. 그러니까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온라인 수업은. 또 다른 유학생 뭐라고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휴교력이 떨어졌는데 공원에 몰리는 프랑스들을 보면 여기가 훨씬 위험하다고 느낀다. 즉 우리나라는 사회적 거리두기라든지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 씻기라든지 아니면 학교 휴교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진정세로 가고 있는 상황인데, 물론 뭐 아직까지 안심할 상황은 아닙니다만, 해외는 이제부터 확산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그 방역이나 이런 부분으로 느슨하게 보여지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것이고, 또 하나 이 아시안, 특히 한국 사람 포함한 아시안들에 대한 혐오, 그 다음에 인종차별적 행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중국에서부터 시작됐다는 이유 하나만, 또 우리나라가 초창기 확진자가 많아졌잖아요. 그걸 이유로 해서 동양인을 감염으로 규정을 하고 공격을 하거나, 아니면 실제 폭력 사태, 몬트리올 같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유학생들이 가능한 한 빨리 한국으로 돌아오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런데 그래서 정부가 지금 가장 유럽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탈리아에 전세계 투입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논란이 되는데 왜 논란이 좀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확진 감염자가 4만 1,000명에다가 예. 사망자가 3,405명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죠. 사실은 뭐 거의 지금 이 중국보다도 더 사망자가 지금 많아질 것 같은 그런 우려가 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전세기를 통해서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을 우리가 데리고 올 문제가 있는데 예. 문제는 이렇게 돼버리면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자기들만 피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이제 우려가 있는 거죠. 사실은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어떤 이런 분들이 현지에서 이제 생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임시항공편으로 해서 가버리면 또 이제 그쪽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차별적인 대우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볼 때 이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한인 사회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에서 살면 여기서 함께 어떤 면에서 병을 좀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바로 또 한국으로 들어가 버린다 그러면 결국 이방인들로 취급될 게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있는 겁니다. 맞아요. 지금 현재 이탈리아 상황이 정말 심상치가 않은 게 확진자 수만 4만 명을 넘었고 3분마다 1명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보다 더 위험해졌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Non dovete uscire, dovete stare a casa. Purtroppo i numeri del contagio non si riducono, continuano ad essere alti. Io ho scelto di fare giusto 2 passi, non altro, non vorrei esagerare appunto. Ovviamente la preoccupazione c'è. 들으신 것처럼 뭐 이탈리아 시민들은 아직까지 그렇게 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것도 좀 문제다. 요즘 군용 차량을 이용해서 글쎄 전례 없는 시신을 운송하는 군용 차량까지 동원했습니다. 저 지금 구정차장 네. 이탈리아 상황이 오히려 지금 우한보다 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감염병의 경우에는 국민의 자발적 그 참여와 협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그 체제의 특성상 주민을 나오는 것을 아예 막아설 수가 있었지만 이 자유국가에서는 이제 그렇게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이동을 좀 제한해 주십시오. 모든 국민은 이 자택에 좀 머물러 주십시오. 또 행사장이나 아니면 여러 사람이 모이는 것에는 가지 않도록 좀 유의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협조를 요청하는데 이 협조에 방역 당국의 협조에 응하지 않으면 이제 방역망이 계속 뚫리는 거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그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국민들이 그 심각성을 좀 그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좀 이렇게 미흡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사실 유럽이 이렇게 계속해서 바이러스가 전파가 되면 역유입, 그러니까 유학생을 통한 감염, 국내로 들어오는 것도 정말 더 방역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국내 방역보다는 이제 해외 유입발 방역도 더 중요해졌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분위기를 바꿔보기 전에 오늘은 일찌감치 실시간 검색어를 좀 만나보겠습니다. 낮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게 충분히 오늘이 있고요. 조금 전에 짚어봤던 사이토카인 폭풍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실시간 검색어에 이름을 올렸던 통화 사업 얘기, 본격적인 경제 얘기로 다음 주제 뉴스탑10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